북한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고 그 북한의 뒷배가 중국이고 중국이 싱하이밍이 우리한테 저렇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야. 이런 지금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런 저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우리 좀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낭만강아지 선생님, 우리나라가 개호구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올 때도 됐다니까요, 지금. 우리 제도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보니까. 그럼 우리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얘기 중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 하나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날 그 얘기했죠. 한중 관계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투표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 영주권을 따고 3년 지난 외국인들한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들 중에서 한 90% 가까이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이 전국에 이렇게 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구로, 금천 이런 데 완전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그 유권자들 중에서 그래도 그 의미 있는 그 퍼센티지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그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투표권 제한하자. 중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투표권 안 주는데 우리는 왜 줘야 되냐?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참정권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근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10만 명은 우리가 주고 있다. 이게 뭐냐? 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반대 의견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태경 선생이, 재밌는 건 민주당보다도 하태경 선생이 먼저 이탈음을 냈어요. 중국인 꼴보기 싫다고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 재밌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중국 편 들기는 뭐해서 싱하이밍 사건도 있고 해서 민주당 가만히 있는데 이 하태경 의원이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가 뭐냐면 중국 밉다고 중국 사람들 투표권 제한하면 안 되고 그냥 외국인 전반의 투표 자격을 엄격히 하자. 예를 들면 지금 영주권 따고 3년인데 뭐 그거를 5년이나 10년으로 하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룰이 좀 엄격해지면서 중국 사람들도 같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방국에는 투표권 주고 중국에는 안 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은 중국은 꼴보기 싫으니까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선진국이 그렇게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룰을 좀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중국인도 줄어들 거 아니냐. 다른 나라 주민 줄어드는 것만큼 중국도 줄어들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국민 여론은 10명 중에 7명이 중국인 투표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그 하태경 의원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죠. 중국인을 겨냥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진국스럽지 못하다. 그러니 그냥 전반적으로 룰을 엄격하게 하자. 그러면 중국도 좀 줄어들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줄어들어 봤자 지금 대부분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줄어들어 봤자 여전히 중국인이 대다수다. 이죠. 근데 저는 하태경 선생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진짜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선진국이 없다. 전부 다 열자. 다 똑같은 룰을 전 세계에 적용하고 그냥 룰도 다 똑같이 적용하자.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포인트죠. 하태경 선생은 다른 선진국들은 다 모든 나라에 똑같이 딱 여는데 우리만 어떤 나라를 해주고 어떤 나라는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되게 후진국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선생이 얘기하는 게 맞나? 이거를 좀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이게 지금 제일 그 정리가 잘 된 게 이겁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 행안위에서 이 법안들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선거법 그 투표권 주는 나라한테만 주자라는 법안이 지금 몇 개, 4개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이걸 보면 이거 보세요.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나라는 안 줍니다. 안 주고 아예 그냥 안 주고 이거 그냥 투표권은 우리 국민이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안 줍니다. 근데 아주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몇 개 주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일본도 특별한 어떤 이슈에 대한 투표에서 몇 개 현에서 주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안 줍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도 안 줘요. 근데 이 표는 뭐냐? 그래도 주는 나라들. 일부 나라가 주는데 주는 나라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국적을 불문하고 주는 나라들이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고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국은 그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어떡하냐?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어떡하냐? 이런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영연방 국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신뢰가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영연방으로 묶여 있었으니까 옛날에 뭐 같은 나라처럼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이 이런 나라들은 EU 회원국한테만. 근데 EU 회원국도 사실 자기네들은 뭐 싱글 유럽 그래가지고 EU는 커다란 의미에서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식민지 국가, 자기가 예전에 식민지로 다스렸던 나라. 이것도 크게 보면 한 나라라는 느낌을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뢰를 가진 나라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이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한테만 준다. 근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유럽연합하고 설립하고, 그러니까 유럽연합 안에서 또는 영연방 또는 과거 식민지배 등 각국의 특유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뭔가 큰 신뢰가 쌓여있는 사이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왜 주고 있냐?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고 있냐? 이게 재밌으시죠? 왜 우리나라만 왜 이래? 이러죠? 이게 이것 때문이래요. 98년 김대중 오부찌에 그때 우리가 양국 그 관계를 개선시켰잖아요. 근데 일본사는 제1동포들은 이 참정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랑 오부찌랑 얘기를 하다가 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게 실현이 안 됐고 노무현 때 우리가 제1동포한테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제1동포한테만 주면 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전부 다 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그냥 전 세계에 다 연 거죠, 지금. 그거 되게 재밌죠. 근데 정작 일본은 안 열었어요, 제1동포한테. 그래서 이게 뭐야? 제가 지금 이번에 이걸 보고 너무 웃겨서 일본 선진국들은 뭐 다 연다? 이거 뻥입니다. 선진국 안 열고 있어요. 지금 보셨죠? 선진국들도 그 특정한 어떤 역사적인 그 신뢰관계가 있는 나라한테만 열고 있습니다. 무슨 협정을 맺거나 아니면 뭐 EU거나 영연방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자국 국민들의 국민주권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거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김대중 오부치 그렇게 난리쳐서 서로 손잡고 만세 부르고 우리나라가 먼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교포한테 아직 안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두 가지죠. 외국의 경우랑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한일 제1교포 문제를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오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 세계에다 다 여는 나라도 없고 아시아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 일본, 중국 다 안 여는데 우리 교포가 제일 많이 가서 사는 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인데 그 나라들이 다 안 여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면 상호주의가 아니라 호혜주의로 우리가 먼저 열고 상대방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상대방이 열기를 기다리면 돼.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야 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태경 선생도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2006년에 우리가 이미 일본에 열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안 연다는 거잖아요. 이게 호혜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아니라 호혜주의는 우리가 먼저 넓은 마음으로 열면 상대방도 따를 거야. 이런 건데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도 안 그러고 일본도 안 그러고 미국도 안 그러고 아무도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 깡패 외교, 중국의 전랑 외교 있잖아요. 늑대 외교, 깡패 외교. 이 사람이 중국의 스웨덴 대사입니다. 스웨덴 대사가 스웨덴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쬐끄만 48kg 라이트급 권투 선수가 86kg 헤비급 선수한테 지금 개긴다. 우리같이 친절과 선의를 가진 헤비급 선수는 이 라이트급 선수한테 몸조심할 것을 충고한다. 몸조심해라, 우리가 너네 패기 전에. 그래서 스웨덴이 엄청 화가 났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 초치하고 추방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게 깡패지. 응? 너네 나라는 조그만 나라니까 우리한테 개기지 말고 몸조심해라. 이게 깡패지 대사입니까? 그러니까 싱하이밍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랑스 대사가 얼마 전에 난리 났죠. 구소련 국가들은 주권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고, 일단 거짓말이고. 이 사람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을 했던 깡패인데, 자올리젠. 이 사람이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이 가져왔을 수 있다. 이게 한 나라의 외교부 대변인이 한 얘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깡패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도 생긴 건 멀쩡한데, 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 아시아 담당인데, 이 사람이 2016년에 한국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너네 같이 조그만 나라가 대국한테 대항해서 되겠냐? 이렇게 또 협박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지금 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 많이 연 거죠. 아니, 무슨 우리나라만 호혜주의를, 뭐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더군다나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을 바로 맞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다 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보시면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 역사도 깊고, 그리고 그 EU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예민하지 않은 나라들만 전 세계에 열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 유일한 나라잖아요. 노무현 때 너무 빨리 연 거죠. 아마 그때도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중국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열면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저걸 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저희 얘기를 왜 저렇게 중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저렇게 뭉탱이로 주는 걸 왜 이렇게 경계하냐. 이 중국의 이 깡패 외교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뭔 짓을 할지 몰라라는 그런 그 불안감, 이런 불안감, 불신과 불안감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하태경 선생처럼 저렇게 얘기해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처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외국인들한테 서로 협정을 맺거나 해서 우리하고 신뢰관계가 있는 나라하고 서로 열게 하는 거로 저는 그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 뭐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고 중국은 그 북한의 뒷배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깡패 외교를 하는 나라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 아무도 하지 않도록 너무 열려 있고, 이 제도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선생이 좀 잘못 짚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낭만강아지 선생님, 우리나라가 개호구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올 때도 됐다니까요, 지금. 우리 제도가 너무 이상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민주주의의 탑 리더가 되겠다. 그런 정신으로 이걸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제도가 유지되기 어렵죠. 물론 저는 호혜주의라는 정신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우리 상황이 북한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고, 그 북한의 뒷배가 중국이고, 중국이 싱하이밍이 우리한테 저렇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거야, 이런 지금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런 선거 제도를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우리 이거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